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션 관련돼 가지고 옵션에 있는 속성 몇 개 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은 템플릿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배치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탑에서 20만큼, 레프트에서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어떤 사이즈로 작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그 위치 그 자리에 딱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비슷한 언저리에다가 작업해 놓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을 위치를 바꿔주거나 그 다음에 사이즈를 리사이즈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화면이라던가 컴포넌트의 크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는 그룹의 속성이 누구냐?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만들 때 제가 사이즈를 딱히 결정하지 않고서 화면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화면을 만들고 나서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화면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커서 변경하시면 원하는 대로 리사이즈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딱 정해진 사이즈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면 포지션, 화면 선택했을 때 포지션이 화면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맞춘다고 가정을 해보고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래그해서 그린 위치에 처음부터 내가 작업한 거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자, 포지션 그룹에서 잡아줍니다. 레프트하고 탑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요. 위드하고 하이트로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에서 30만큼 탑에서 40만큼 떨어진 위치에 150에 50짜리 컴포넌트를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시면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위치라던가 뭐 리사이즈 크기에 대한 거를 포지션 정보에서만 작업 편집하시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뭐냐? 방향키와 얼라인입니다. 내가 템플릿 받은 거에서 1픽셀도 틀림이 없이 작업이 돼야 돼요. 화면은 1픽셀만 컴포넌트들 틀어줘도 굉장히 이상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맞추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 얼라인과 이 방향키 이용해가지고 작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컴포넌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로 무브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큼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포지션 속성 보시면 되겠죠. 봤더니 10픽셀 움직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10픽셀이 움직이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한 5픽셀만 움직이던지 아니면 20씩 뚝뚝 움직였으면 내가 작업하는데 지금 훨씬 편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옵션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툴의 옵션 아니면 톱니바퀴 2개 겹쳐져 있는 것처럼 생겨져 있는 녀석 접근하셔가지고 보시면 폼 디자인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폼 디자인 부분 여기에서 우선은 저희는 컴포넌트가 select all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체가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클릭으로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한 개 이상 여러 개 할 때 빈 공간 놓고 드래그 할 때요. 전체가 먹혀야지만 선택이 되지 조금 걸린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select all이 디폴트예요. 만약에 조금만 걸려도 내가 선택이 돼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파트로 변경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신중하세요. 작업 좀 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보시다시피 여기 가이드 부분에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제 흰색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 도트 그리드도 없으면 화면의 경계가 구분이 잘 가지 않아서 제가 이거 계속 켜놓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실제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제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업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 가지고 불편하다 싶으시면 여기 도트 그리드 부분 체크박스로 화면의 배경 부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만약에 있는 게 내가 편하다라고 하시면 타입 조금 변경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작업하시고 방향키로 움직이는 픽셀 수가 여기 그리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리드 사이즈가 10이든 아니면 내가 다른 숫자로 변경을 했든 나 가이드하고 봤더니 얘가 딱 1픽셀만 무브하면 내 디자인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방향키만 눌렀을 때는 옵션 값대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1픽셀 리사이즈 무브 되고요. 방향키만 눌렀을 때 무브지만 Shift 누르시고 방향키 누르시면 리사이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값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시면 상관없이 1픽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이용해서 방향키 쓰시는 거는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LUD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조회, 뭐 신규 저장, 삭제 이런 식으로 자, 버튼을 우리가 구성할 건데 물론 한 놈 그려가지고 뭐 카피해서 배치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버튼 1의 기준이라고 변경 한번 텍스트를 해서 요 기준에 대해져 있는 버튼을 말 그대로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요 같은 사이즈로 바꾸고 정렬하고 간격도 맞출 거예요. 그럴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에 누구를 이용하셔야 되느냐 이 얼라인 관련돼 가지고 꼭 활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단에 얼라인이 띄어져 있으면 접근하시면 되고 내 화면에는 이런 거 없다 그러시면 빈 공간 또 우클릭 하셔가지고 얼라인 관련돼 가지고 체크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프로젝트 작업하실 때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기준을 어떤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다른 컴포넌트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 활성화 안 되죠. 여러 개를 쭉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한 개 이상 여러 개가 선택됐을 때 트래커 모양이 변경된 게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안에 컬러가 채워져 있는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기준 이거로 맞출 거죠. 변경은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관련돼 가지고 아이콘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4개 그룹 있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활성화가 됐고 마우스 갖다 대서 툴팁으로 뜨는 거 보면 대충 이런 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2개는 정렬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그룹은 사이즈, 너비만 같게 하겠다, 높이만 같게 하겠다, 아예 같은 사이즈로 보겠다. 저 같은 사이즈로 다 맞춰 버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지금 뒤죽박죽 막 있는 거 탑으로 한번 정렬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간격이 또 들쑥날쑥 있는 거 요거 간격 맞춰 줄 건데 자, 온라인이 있습니다 하고 끝내고 끝내지 않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4번째 거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컴포넌트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건데 앞에 2개하고 뒤에 2개가 조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앞에 2개는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준으로 간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애들의 간격은 맞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얘들이 지금 얼마큼씩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가이드대로 나왔는지 확인이 조금 불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또 편집해가지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자,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선택하면 인터벌 값을 내가 주는 겁니다. 10픽셀을 떨어뜨리든 아니면 위로 올리고 내려가지고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서 주시면 다시 또 한번 봐야 되는 공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온라인에 관련된 거 활용하세요. 만약에 제가 간격을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인터벌 값을 안 줬어요. 0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붙겠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의 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보더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격을 안 줘 가지고 배치하는 게 요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만나는 부분도 1픽셀만 보여지게 요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 방향키로 다 당겨 주느냐? 아니죠. 우리가 인터벌 값을 조금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들 떨어졌어요. 0으로 줬더니 붙었어요. 지금 하나 겹쳐져 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 마이너스 값 통용됩니다. 마이너스 1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방향키로 올리고 내려서 원하는 값 선택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정렬도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온라인에 관련돼서 방향키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포지션에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육을 여지껏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그려가지고 배치되어져 있는 녀석을 보면 트래커의 컬러가 조금 다릅니다. 옅은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물론 본인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면을 받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 컬러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 적어도 포지션에서 뭔가 값을 변경한 거구나까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행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화면을 늘려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요 녀석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 얘네들 디자인 보시면 대부분 요거 화면 늘려도 뭐 리사이즈를 막 작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간격 쟤네들 유지하고 그냥 쫓아만 오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포지션 속성으로 간단하게 제어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 우리가 맨 처음에 컴포넌트 그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과 탑을 기준으로 위치가 설정이 되고 사이즈가 결정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요. 왼쪽에서 640만큼 떨어진 위치에 내가 얘를 그리겠다라고 해서 픽스해 놓은 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늘어나도 얘는 반응이 없을 겁니다. 왜? 왼쪽에서 640 떨어진 위치에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뭐가 하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 배치한 요 오른쪽 간격을 유지하고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준이 왼쪽이 아니라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요. 탑과 바텀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주시라고 하는 건 레프트에서 정의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기본 설정되어져 있는 레프트 값 딜리트 엔터 치시면 라이트로 넘어가고요. 그 값만큼 이게 아니면 조금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20만큼.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보면 해당하는 값을 유지한 채 라이트로 20 유지한 채 이제 그거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 요런 맥락으로 포지션만 보고서 조금 간단하게 디자인 확인할 수 있는 거 너비죠. 하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그림 06번 컴포넌트는 늘리면은요.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쫓아가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누구를 쓰느냐? 마찬가지로 너비가 410으로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쫓아가려면 위치는 이 위치 제가 맞겠다고 했으니까 안 건드리고 누구만 너비값 삭제하시면 잡혀져 있는 트래커의 컬러 위치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서 보면 해당하는가 움직이는 거, 리사이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느 위치에 갔을 때 뭐가 없고 이거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리면 화면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에서 잡혀져 있는 트래커의 변경에 따라서 포지션 값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연습 조금 해보시면 수월하게 포지션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쫓아가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늘어나고 이거를 봤다면 두 개의 컴포넌트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우리가 디자인이 보여지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밖에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버튼으로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얘네들의 간격을요 20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에는 텍스트가 들어올 건데 그 텍스트가 2자짜리가 올 수도 있고 10글자짜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컴포넌트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20을 유지한 뒤에 컴포넌트가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쫓아가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는 거죠. 자, 요거를 표현하는 거 우선은 해당하는 속성은요. 내가 일일이 몇 글자 올 건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어떻게 들어오던지 간에 컴포넌트 핏에서 보여주는 거 그거는 여기 포지션 그룹 마지막에 있는 P2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P2 컨텐츠 제가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서 위드로 넣어볼게요. 이 얘기는 너비 그러니까 들어가 입력받는 객체의 너비에 맞게끔 컴포넌트를 핏해서 자, 요거를 왜 아셔야 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2글자를 넣어 볼게요. 해당하는 속성은 우리가 구현이 됐을 때 데이터가 뿌려져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 영역에다가 뭐 짧게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 한번 실행해 가지고 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2글자만 입력이 되면 그만큼에 맞춰 가지고 핏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텍스트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더가 없고 이런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너무 딱 막혀서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을 조금 주고 피트 컨텐츠를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는 적용이 되냐? 패딩까지는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되어져 있는 버튼 컴포넌트에 제가 패딩을요. 양쪽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양쪽으로 10픽셀 정도씩 10픽셀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해서 실행해서 보면 아까 전에는 텍스트 길이에 맞게끔만 딱 잘라졌지만 이제는 여백까지는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련돼서 반드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된 속성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P2 컨텐츠로 간단하게 요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의 디자인을 확인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있지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픽셀을 유지하고 쫓아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포지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화면을 기준으로 애들의 자리를 잡고 크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얘가 앞에 있는 녀석이 줄어들면은 쫓아가고 늘어나면 뒤로 물러나는 거 그럼 기준이 더 이상 화면이 아니라 객체가 돼야겠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뒤에 있는 속성이고요. 요거 우리 어레인지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그룹에 있는 속성 어레인지먼트하고 피트 컨텐츠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구현하지 않아도 내가 잠깐 디자인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컴포넌트의 기준이 레프트가 누가 되게 그 앞에 게 되게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독립적으로 지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된 뭔가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레인지먼트를 썼구나라고 하는 거 쫓아가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행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 유지하고 움직이는 거. 그러면 텍스트가 이번에는 조금 길게 들어가는 거로 한번 예로 변경해 볼까요? 길게 들어가는 거 여기에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것 또 앞에 컴포넌트 적용하고 자 이거 이제 물론 컨텐츠로 바꿔가지고 실행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에서 이 P2 컨텐츠의 결과를 조금 보고 싶다. 화면에서 그런 경우에는 요거 온라인 상단에 보시면 얘네들 아이콘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3개가 P2 컨텐츠에 관련된 것이고요. 요거 눌러가지고 위드 보시면은
실행해서 봤던 것처럼 화면에서도 결과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인 작업한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됐는지, 여백은 맞는지, 폰트가 불필요하게 너무 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 온라인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디자인 확인하시는 데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 뭐 겹쳐 가지고 표현하는 화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잘못 배치했을 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보내는 거 뭐 많이 단계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압 단계, 그 다음 단계로는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온라인 관련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위, 포지션 변경하는 거 단위 퍼센테이지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화면을요, 간단하게 너비를 600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뭘 해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컴포넌트를 4개를 붙여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맞춘 다음에 얘네들을요, 꽉 차게 똑같은 사이즈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화면이 늘어나도 같은 사이즈를 유지하고 꽉 차게 늘어나게끔 하는 거 한번 포지션 속성으로 변경해 볼게요. 요거 뭐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제가 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화면의 너비가 600이고 컴포넌트가 4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녀석을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같은 사이즈로 분할해가지고 배치하는 거는요, 누구로 단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져 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져 있다고 했을 때, 자, 퍼센테이지로 단위 변경하시면 25% 떨어지죠. 전체 100에서 4분의 1씩 할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단위만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 안 맞으니까 요거에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퍼센테이지를 변경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맞게끔 퍼센테이지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위를 다 25%로 변경을 해가지고 요거 정렬 한번 배치 바꿔보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전체 화면에 4등분해서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늘어나면, 화면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도 꽉 찼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퍼센테이지로 변경해서 전체 100을 25씩 먹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드래그해서 그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얘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뒤에가 계속 남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거죠. 원하는 그림이려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거 뒤부터 시작하고 그 뒤에부터 시작해야지 전체 꽉 차서 보일 건데, 요 그림을 한번 보면 누구하고 퍼센테이지랑 이번에 어레인지먼트 같이 쓰시면 돼요.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속성창으로 그 앞에 컴포넌트 기준 잡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컴포넌트 앞에 보시면은요, 가운데 십자가처럼 생겨져 있는 거 보여집니다. 요거 드래그해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포넌트 선택했을 때 이렇게 연결된 거 보여지면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포지션에 있는 속성을 활용했구나 라고 하는 거 우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활용 가능합니다. 실행해가지고 보면 요 첫 번째 거 늘어나는 거 맞춰서 뒤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체 픽셀이 아닌 퍼센테이지로 맞춰서 꽉 차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포지션에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컨트롤이나 시프트 이용해 가지고 방향키 쓰시는 거, 온라인 관련된 아이콘도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져 있는 속성의 어레인지먼트하고 피트 컨텐츠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본인 디자인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스타일시트 편집기 활용하는 방법하고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퍼블리싱 기본 교육은 마무리가 됩니다. 교육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좀 화면 종료하시고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